부산 영화의 전당은 처음 개관되었을 때 조금 욕을 얻어먹었지요. 부산 영화제 개막을 맞춰 여기를 오픈했는데 하필 그 전날 비가 와서 여기 지붕에 비가 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이 작품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기사는 못 보았네요. 그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디지털 건축 작품이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작품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멋진 쿠프멜 브로의 부산 영화의 전당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부산이야 우리가 잘 아는 도시이죠. 한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대도시이고 부산 영화의 전당은 부산의 그 유명한 해운대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바로 부산 영화의 전당입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은 바다에서 들어오는 수영강을 앞에 두고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영화제 기간이 아니면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차는 그냥 건물 내부에 했습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은 두 번 답사를 했습니다. 첫날은 밤에 가서 내부를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가니 좀 뭐가 아쉬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밤에 가면 이렇게 멋진 조명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쿠프멜 브로우의 작품을 좀 보았는데 이렇게 멋진 조명쇼를 본 것은 이 작품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의 아랫면을 활용한 조명쇼는 그냥 조명만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있는 조명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정작 부산영화제 오프닝에서는 이 조명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인데요. 그리고 이 멋진 거대한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은 거의 없습니다. 저기 있는 더블콘이 이 지붕을 지탱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구조이지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작품을 완성하고 쿠프멜 브로우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블콘의 외부를 살펴볼까요? 이 평면은 쿠프멜 브로우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인데 실제로 지은 것과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외부 공간은 현장에 없거든요. 저기 보이는 것이 더블콘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BMW 벨트의 나선형 정시관과 같은 형태이죠. BMW 벨트에서도 이 나선형 정시관은 지붕의 한 축을 받치는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영화의 전당은 그 정도의 역할에서 끝나지 않고 이 더블콘을 감싸고 희도로 올라가는 나선형 램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더블콘의 정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부산 영화의 전당 전체의 정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내부 공간이 다른 극장동이나 비프 힐 등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기로 가시면 비프 힐이라는 문이 나오는데요. 내부에는 컨벤션 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또 놀라는 것은 특별한 지지대 없이 하늘에 떠 있는 지붕이 또 저 더블콘을 감싸고 있는 나선형 램프를 매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 지붕의 구조를 해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붕도 아니잖아요. 이쪽은 아래가 불룩하게 유선용으로 쳐져 있고요. 자,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의 오프닝과 엔딩을 책임지는 야외 극장을 살펴볼까요? 저기가 바로 야외 극장입니다. 더블콘의 지붕과 야외 극장의 지붕은 다른 지붕입니다. 야외 극장 스크린은 정말 거대하지요. 이 극장도 영화제 말고도 영화 상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저기가 바로 야외 극장 객석입니다. 그래도 야외 객석 지붕은 지지대가 여럿 있네요. 여기 앉아서 영화를 보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영화 상영을 안 하니 밤에는 아이들 놀이터처럼 사용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더블콘의 램프를 따라 올라가 볼까요? 여기를 답사할 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나선형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유명 건축 작품들을 답사하다 보니 세계적인 건축가들은 꼭 이렇게 나선형을 한 번 이상은 사용하더라고요. 아까 전 제가 더블콘의 내부 공간이 좁다고 했죠. 사실 더블콘은 여기 지붕층을 올라갈 수 있는 수직 이동 동선 코어 역할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여기는 더블콘을 휘감는 램프의 내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붕에 매달려 있다 보니 올라가면 약간의 진동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 램프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더블콘의 외부 트러스트 구조체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밤에는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여기 지붕 아래 천장면의 조명이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마감재는 아주 가벼운 재료로 전체 무게를 줄였더라고요. 여기가 램프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이렇게 더블콘 내부에 숨겨져 있었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코어가 밖으로 노출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 영화 전당 지붕에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정말 이 내부 공간이 어떤지 사진을 검색해 보았는데 그 어디에도 이 공간에 대한 사진을 못 찾겠더라고요. 여기가 레스토랑이던데 여기는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 공간의 평면층입니다. 정말 올라가 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그런 레스토랑 공간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저 창입니다. 만일 기회가 있다면 저 레스토랑에 가서 저 창을 통해서 외부 사진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더블콘의 나선형 램프는 또한 다른 부산 영화의 전당 건물들과 연결되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먼저 비프 힐에 연결된 브릿지가 이것입니다. 바로 이 브릿지입니다. 저는 그냥 저 브릿지 말고 저 아래의 비프힐로 들어갔습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또 멋진 공간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극장동과 더블콘을 잇는 브릿지입니다. 이렇게 더블콘과 연결되어 있는 이 브릿지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극장동과 연결된 브릿지 입구입니다. 첫 번째 답사 때는 너무 늦게 가서 극장동이 닫혀 있어서 저 내부를 들어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답사를 간 것입니다. 이 브릿지를 보시면 당연히 연상되는 공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역시 BMW 벨트의 그 내부 브릿지요. 하지만 부산 영화 전당의 브릿지는 BMW 벨트의 그것보다는 폭이 좁습니다. 대신 마치 산의 오솔길처럼 이 브릿지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지요. 다만 약간, 아니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산 영화의 전당은 BMW 벨트보다는 시공의 완성도는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판넬의 줄눈이 좀 더 눈에 띄게 폭이 넓거든요. 그래도 이 브릿지 위에서 보이는 외부 공간의 풍경은 이렇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산 영화의 전당은 BMW 벨트만큼 고평가 받아야 하는 디지털 건축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작품의 분위기가 BMW 벨트와 비슷하다는 평은 피할 수 없지만요. 첫 번째 답사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극장동을 들어가서 내부 공간을 보는 순간 이 작품과 BMW 벨트는 본질적으로 다른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장동은 여기 에스컬레이터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저 에스컬레이터로요. 첫 번째 답사 때는 이 에스컬레이터도 작동이 안되고 극장동이 잠겨 있어서 내부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로 들어가는 2층 입구는 더블콘과 연결된 브릿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보이는 더블콘과 지붕의 형태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제 연달아서 쿠플레브로의 작품들을 소개할 것인데, 이렇게 BMW 벨트와 부산 영화의 전당을 연달아 해보니 쿠플레브로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뭔지도 알 것 같아요. 이 지상층 평면은 나오지 않지만 이 정도 위치에서 여신 조형물이 있습니다. 아마 부산국제영화제의 트로피 형상의 조형물인 것 같은데 크기와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두 번이나 여기를 답사했지만 또 컨텐츠로 만들려고 하니까 공간이 좀 헷갈렸어요. 그래도 다행히 도움을 구해서 이 사진 저 사진 맞추어 보니 기억이 확실해졌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공간은 더블콘입니다. 1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답사 때 이 내부를 들어갔는데 여기 내부는 너무 평범하더라고요. 여기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이 시선의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비프1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비프1 지상층 내부 입구입니다. 콘텐츠를 만들면서 극장동의 입구와 여기가 헷갈렸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극장동의 입구도 이처럼 입구 유리 커튼홀이 경차로 되어 있거든요. 저 위쪽으로 가시면 아마 컨벤션 홀 공간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기념품 샵과 카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극장동을 보러 들어갈까요? 지상층 입구는 이쪽입니다. 바로 여기가 극장동 지상층 입구 내부입니다. 여기도 유리 커튼홀이 경사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극장동 지상층 로비 한쪽에는 이제 각 극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상층부터 6층까지 전체가 보이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 아주 반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동선이 정말 스무스하거든요. 저 계단으로 쭉 따라 올라가시면 그냥 6층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의 에스컬레이터는 지상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로 브릿지와 외부 에스컬레이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동선들이 아주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보통 디지털 건축이나 해체주의 건축을 추구하는 건축가들은 동선 계획이 엉망인데 부산 영화의 정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쿠플레브라의 건축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사의 의의도 충분히 찾을 수 있었고요. 자, 여기는 2층 입구입니다. 이쪽은 아까 전 극장동 로비의 에스컬레이터와 연결됩니다. 여기가 외부 에스컬레이터와 외부 브릿지가 연결된 외부 출입구에서 내부로 들어온 공간입니다. 저 내부 에스컬레이터는 극장 지상층 로비동과 연결되어 있고요. 반대쪽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요, 쭉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2층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 이렇게 극장 로비동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요, 이렇게 무슨 공간을 관통해서 쭉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 중간에 이런 복도 공간들이 나오는데, 이 복도 공간들은 여러 멀티플렉스 극장들을 들어가는 동선으로 사용되는 공간들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끝쪽에는 저렇게 입구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간을 디자인해 놓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다 올라오시면 이쪽으로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전 에스컬레이터의 맨 위쪽의 공간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극장의 로비입니다. 그리고 저쪽을 내려다 보시면요, 이렇게 극장동 지상층 로비가 또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극장 5층 로비 티켓 오피스는 저쪽에 있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작은 라운지 공간이 나옵니다. 저 라운지 공간을 건너가는 데에는 작은 브릿지가 있는데요, 거길 내려다 보시면요, 여기에도 다른 상영실로 들어갈 수 있는 공중 브릿지들이 얼기설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라운지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브릿지이고요, 저쪽에는 또 계단이 있는데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또 어떤 층이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저기까지는 올라가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요, 여기에도 이렇게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의외로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여기를 정말 잘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부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멋진 외부 풍경을 볼 수 있는 곳도 있었는데요, 바로 저 유리 커튼홀로 가시면요,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야외 극장의 지붕 일부 지지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야외 극장의 지붕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부산 영화 전당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부산 영화의 전당은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내에 지어진 해외 건축가의 작품 중 그 완성도와 작품성만으로는 1, 2위를 다툴만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잘 알려지지가 않았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